네, 안녕하세요. 연준의 1월 의사록을 보면은요. 이 연준이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금리 인상 기조보다 더 강하고 빠른 금리 인상을 올해는 해야 될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해만 7번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올해 남은 모든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준의 정책 정상화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화량의 연간 변화 추이하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연준의 긴축의 월가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아주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비트코인이 무려 10,000불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요. 다른 곳은요, 10만 불에서 심지어 20만 불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조금은 좀 무모할 정도로 불리시해 보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월가 투자은행 중 하나인 스티펠은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통화량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는 아이비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면 정말 귀신같이 무너지고요. 돈을 다시 푸는 완화 정책이 시작이 되면 다시 가치를 불리는 순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이 있죠. 바로 금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런 금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지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연준의 정책에 금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게 됩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연준의 긴축 기조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연준은 1월 의사록을 통해서 올해 금리 인상 기조를 2015년과 18년 때보다 훨씬 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스티펠은 역시 비트코인이요, 그 글로벌 통화량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아이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연준의 긴축이 가속화되면 결국 통화량은 축소가 될 겁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조가 긴축이니만큼 글로벌 통화량도 줄어들 텐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결국 12,000불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 의견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작년 비트코인이 12만 불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제 주인공이죠. 펀드스트레이트의 타머스 리인데요. 이 타머스 리가 제시하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연준의 긴축이 계속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는 오를 텐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동안 채권 시장에 쏟아 부었던 돈들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요, 바로 이제 국채 금리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 금리를 1980년대부터 이제 본 건데요. 금리는 80년부터 84년을 기준으로 거의 계속 하향세를 보입니다. 장기적으로요. 시간으로 보면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금리가 떨어진 건데요. 반대로 보면 채권 투자자들은요, 그동안 무한 자산 증식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채권은 언제나 안전하고 견고한 수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은퇴 계좌에서 채권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은퇴 연령이 가까울수록 그 안전한 채권 투자 비율은 더 높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조가 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펀스트레이트의 탐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7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하게 나오면서요, 금리가 위로 향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모든 월가 전망과 같은 건데요. 결국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거의 3배 달하는 가장 큰 시장인데요. 이 탐리는 현재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규모가 미국 가계 순자산 142조 달러 중에 거의 60조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채권 시장에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면 분명히 나와서 다른 수익원을 찾을 텐데, 결국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돈이 빅테크로 향하고요. 그중 상당 부분이 또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 토마스 리는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갈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만 불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단서를 달았죠. 크립토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확한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차선이 너무 넓다고 했죠. 이제 스티페라고 이제 펀스트ret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전망을 했다면요. 그중 가장 객관적이고 좀 더 펀더멘털을 전체적으로 본 곳은 JP 모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JP 모건은 연준의 긴축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 금과 비교를 했는데요. 현재 금과의 변동성 차이가 4배 수준으로 높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적정 가치가 38,000달러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JP 모건은 암호화폐가 안정화가 될수록 그 금과의 변동률이 축소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3배 정도로 축소가 되면은 반대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요. 장기적으로는요. 15만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좀 더 JP모건도 장기적으로는 불리시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적어져야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JP모건은 단순히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뿐 아니라 비트코인, 그러니까 크립토를 더 나아가서 크립토 시장이 NFT 그리고 DeFi, 스테이블 코인 같은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이 구조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는 신흥 자산이다라고 신흥 자산 클래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작년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인데 이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비트코인 관련 ETF도 나오면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결국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JP모건도 그중 하나죠. JP모건이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이 메타버스를 비롯해서요. 디지털 유니버스 자체가 확장되면서 그 크립토도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NFT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은 일반 자산들이 그 디지털화가 진행화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장세와 규모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JP모건이 최근 그 메타버스죠, 그 디센트럴랜드에 은행 최초로 라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름은 어닉스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최근 뭐 1월엔 삼성도 이 디센트럴랜드에서 뉴욕 스토어 버전을 오픈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JP모건의 꿈은 상당히 야무집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요, 대출도 해주고 몰기지도 하고 크레딧 카드하고 렌탈 상품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똑같은 수준의 메타노믹스를 창출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는요. 투기를 위한 상품으로만 보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크립토하고 NFT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종목인 코인베이스를 지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1월 연준의 긴축 시그널 이후에 고점에서 무려 55%나 폭락을 했죠. 지금도 이제 40%가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준의 긴축 때문에 부셔진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플랫폼인데요. 주식을 거래하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뭐 다양한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CME 그룹 같은 거하고 같은 거래소입니다. 기존의 거래소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부터 브로커 역할까지 좀 더 다양한 롤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문제이자 약점은요. 비트코인에 너무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 크립토 시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토마스 리도 이거를 지적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스닥이라는 거래소 주가나 매출이 애플과 같은 하나의 기업에 너무 큰 영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요. 비트코인의 주가와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사실 100개국에 걸쳐서 무려 4,3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7,000개의 기관, 그리고 11만 5천 개의 파트너를 아우르는 정말 세계 최대 수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주가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실적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보고에서요. 코인베이스는 당시 6만 달러에 근접하던 비트코인의 초강세에 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850%나 폭증한 모습을 보이죠. 딱 1년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0달러에 달하던 시점과는 정말 천지 차이의 모습을 보인 건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니까 당연히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도 폭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아지고 투자자들도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2021년 3분기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6만 달러의 고점에서 3만 달러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코인베이스의 실적 역시 둔화되기 시작을 하죠. 매출은 마이너스 41%의 감소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7%, 순이익은 마이너스 74%의 정말 폭락세를 보입니다. 이번 24일에 발표 예정인 4분기 실적은 어떨까 이걸 보면은요. 당시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매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순이익 역시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켓 리서치 기업인 레피니티브에 따르면요. 4분기 EPS는 중간값이 1불 84달러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상단 이쪽은요. 2불 51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리서치 기업이죠. CFRA 같은 경우는요. 2불 21 정도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때이니만큼 전망치는 이전 90일 이전의 전망치보다 무려 14.5%가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4분기를 넘어서 이제 올해부터 보면은요. 상황이 또 바뀝니다. 올해 1분기 전망은 어떨까 보면요.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의 실적 전망치도 그대로 쭉 미끄러집니다. 90일 이전의 전망치보다 무려 13.2%가 하락한 건데요. 문제는 올해 비트코인의 전망이 전체적으로 좀 더 부정적이라는 거죠.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세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멀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2021년도 EPS는요 12불 93달러 수준에 이제 달하지만 2022년도 전망치는요 6불 73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걸 그대로 그냥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일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추세를 통해서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물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갈릴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인데요. 올해는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전체 시장의 유동성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 심리의 악화부터 정부의 규제까지 정말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요, 정부 전역의 기관에 암호화폐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이거를 규제하는 범정부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에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베이스의 매출은요,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제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2021년 연간 기준으로 이미 무려 480%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이 큰 역할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들의 거래가 증가한 게 컸죠. 월간 이제 CFRA에 따르면요,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립토를 비롯해서 스테이킹 서비스, 여기다가 NFT 등 이제 수익을 다변화하고 이 코인베이스의 사용자들이 좀 더 깊은 거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사업 부문 전반이 다양하고 다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하고는 무관하게 이 CFRA는요 2022년도 매출 전망치를 77억 달러로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없이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특히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뿐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다른 서비스와 상품들로 지금 비즈니스를 다변화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코인베이스가 상품과 서비스 다변화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마스터카드하고요 파트너십을 맺고서 이제 NFT를 사용자들이 직접 그 카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소개를 했죠. 이 NFT 시장은 특히 JP 모건이 향후 크립토보다 좀 더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지난 1월 26일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코인베이스가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에 큰 전수를 줬죠. 월가 투자 은행들도 지금 CFRA하고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또 다른 월가 IB 이제 파이퍼 샌들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IB는 25일 날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최근 이제 메인스트림 금융의 크립토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채택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수익을 다변화함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과의 가격 상관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리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망을 한 거죠.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의 올해는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에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규제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규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베이스에게는 호재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작년이 이전하고는 달랐던 점을 보자면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다는 거일 텐데요. 이 코인베이스는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3분기 실적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2,3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767%가 폭등을 했습니다. 2022년 규제가 좀 더 확실해지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코인베이스에게는 절대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죠.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고성장주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다른 성장주하고는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고하죠. 손실을 보는 기업도 아니고요. 3분기 매출 성장세는 650%에 달했고요. 이 그로스 마진은 86%, ROE는 6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 마진은 38%에 달했는데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부채도 굉장히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반적으로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인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에서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게 제시될 가능성이 이제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코인베이스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고 해도 다시 올해 가이던스를 반영을 한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립토 시장과 NFT 등 이제 디지털 자산의 성장세는 이제 기관도 붙고요, 정부도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편입을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인베이스는 분명 그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프니티브에 따르면요,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24명 중에서 7명이 강한 매수,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고 있고요. 11명이 바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그리고 5명이 홀드. 1명만이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월간 이제 평균 목표가는요, 360불입니다. 현재 18일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18일 기준으로 189불인데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약 9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는 600불이고요. 최저 목표가는 220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 목표가보다도 현재 가격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밸류에이션은요, IPO 이후 이제 역사적인
평균 뭐 역사가 길진 않지만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다만 미래 수익에 대비한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forward P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거는 30배로 이제 S&P 500의 평균이 지금 20배의 수준인데요. 20배 수준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크립토 인더스트리의 26.7배하고 비교해도 좀 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크립토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